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3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3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3부 시작하겠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번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번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1번이죠.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근거는 460페이지에 보시면 치매 대상자의 배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 해결해 준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도대체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치매 대상자들은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 등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통 확인한다, 신체적 욕구 우선 해결하는 거 1번이 답입니다.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번 식사 후 바로 잠들게 한다. 4번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번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자, 정답 찾아보세요. 자, 요거는 4번이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자, 이 수면 장애에도 이 치매 환자의 정말 특징적인 거는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 후에 계속 잠을 자는 거,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네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에는 깨운다라든지 오후에는 커피나 술 같은 거를 주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죠. 자,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한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번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번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는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5번이죠.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를 가서 함께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께 찾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함께 찾아봐야 되는 것, 이거 아주 여러 번 나왔던 데고,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9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 1번 즉시 사과하게 한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번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가 답이고요. 첫 번째 내용 보면 즉시 사과하게 한들, 그분이 사과를 할까요? 더 화가 나겠죠. 두 번째도 자극을 주지 않는 게 많은 거지, 멈추게 한다라든지 이유를 물어본다라든지 경고를 한다라든지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그 어르신이 화나게 하는 거라 그냥 5번 답처럼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가 답입니다. 자, 70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번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번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요게 답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보시면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밝게 해야 되는 거죠.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가 되어서 함께 그 요양보호사든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좋겠고, 4번의 반려동물은 우리 교재 464페이지를 보시면 애완동물과 함께 라고 써 있어요.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이나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피자와 콜라가 아니라 따뜻한 음료수 이렇게 되어 있죠. 따뜻한 음료수라면 우리 앞에서 수면에서 또 뭘 배웠죠? 예, 따뜻한 우유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죠. 따뜻한 우유 먹이거나 하는데 콜라 이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자, 1번 보시면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번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번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예, 3번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했는데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이것도 상당히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의 문제입니다. 또는 이제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걸 다시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또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하고 방문객을 제한하고 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내용도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72번입니다.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자, 첫 번째도 보시면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고요.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가 되겠죠. 3번 같은 눈높이 맞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춰야 되고 같은 눈높이지만 4번을 보시면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쭉 고정을 시키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눈을 바라보지만 적절하게 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5번도 대상자가 말할 때 계속 몸을 흔든다면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바로 같은 눈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첫 번째 안 돼요. 여름옷을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두 번째는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입고 나가세요. 네 번째,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다섯 번째,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뭐가 올바르게 소통한 걸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요거는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지만 그대로 나오면 추우시니까 거기를 인정하면서 다른 거를 제시해서 감기도 안 걸리고 어르신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방법이죠. 그래서 네 번째,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74번입니다. 자, 74번을 보시면
더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이 문제인데요. 1번 보시면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두 번째,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 돼요. 5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가 답입니다. 자, 나 전달법도 시험에 매번 나오는 그런 파트인데, 자, 나 전달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나를 주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원하는 바를 말해야 되고, 말을 전달한다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1번, 2번, 3번, 5번은 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4번을 보면은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에다가 나는 어르신의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되어서 나는이 빠져있는 다 대답이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75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번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번 매주 보던 자녀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걸 의미하니까 정답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이게 정답입니다. 76번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두 번째 언어장애, 세 번째 노인성 난청, 네 번째 진압력 장애, 다섯 번째 판단력 장애. 자, 정답은 뭘까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그 난청, 노인성 난청이기 때문에 잘 못 들리는 거니까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해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눈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입모양을 보고서 알 수 있게끔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춘다. 이것도 맞고요. 또 다른 내용 뭐가 있을까요? 예,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또 천천히 차분하게 말하고 보청기를 착용할 때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요 내용도 있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노인성 난청 환자들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77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이 되어 하임리히 방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인가? 자, 그림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요 1번이죠. 이렇게 목을 조르륵한 자세. 자, 질식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이거 1번 그림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기침을 하고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고요.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으면 아, 이분이 질식이 되지 않았는가 의심이 되면서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78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하는 회복 자세. 자, 그림 문제입니다. 자, 그림 문제 보면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이건 53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반응은 없지만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인다면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서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자, 그림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이 기도 유지의 자세는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올려주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리듬 분석을 한다. 4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기 패드 부착, 재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정확하게 리듬 분석이 될 테고요. 자, 2번은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에게서 모두 물러나야 되는 게 맞겠고요. 3번은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이 아니라 몇 분 간격? 2분 간격으로 리듬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4번을 보시면 전원 켜기, 그 다음에 전극 패드 부착이 먼저죠.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을 하게 되고 재세동 순서, 결국 여기서 심장 리듬 분석과 전기 패드 부착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시 순서를 말해보면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어떻게 즉시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실기 3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